안녕하십니까. 상상제도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항 대립의 심리적 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갇혀있는 마음을 펼쳐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법입니다. 어릴 때 당했던 억압은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프로이드는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의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데칼코만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데칼코만이 미술관이라는 전준엽 씨가 지은 책을 보면서 미술의 한 기법으로 심리 상담에서 사용하는데, 물감을 뿌려가지고 그것을 접었다가 다시 펴면 나비 모양이 나타납니다. 서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같지는 않지만 닮은 모양을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상상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항 대립 또는 이항 시스템이라고 하는 바이오 시스템에 관계되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상상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법이 주는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무의식 속에 잠재된 억압 기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먼저 그 억압 기제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든스라는 사람은 이분법을 통하여 그것을 봉인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항 대립을 통해서 억압을 봉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의 억압은 대개 한 가지 측면 뿐인데, 이것과 거리가 먼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억압을 완화시켜 보자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에 대비되는 여자, 전쟁에 대비되는 평화와 같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오 대신 사랑을 통해서 정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개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의식은 그중 하나에만 지나치게 몰입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쾌락, 괴로움과 즐거움, 불행과 행복 등 두 가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한 가지 기억의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칼코마니 미술관이라는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보통은 남자, 여자도 어쩌면 데칼코마니처럼 서로 닮아서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어 날아가려면 둘이 서로가 하나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해석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 미학이라든지 미술, 그림 수집가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데칼코마니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칼코마니 미술관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서양 미술 작품과 동양, 특히 한국의 미술 작품이 서로 전혀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점이 많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소개할 내용은 이항 대립 또는 이항 시스템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영어로 하면 바이너리 어포지션 또는 바이너리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항 대립은 보통 언어나 사유에서 두 개의 이론적인 대립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다른 하나를 대립하게 하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on, of라든지 up, down이라든지 left, right와 같이 두 개의 배타적인 용어의 대립입니다. 보통 구조주의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조주의 중에서도 이항 대립에 관한 것은 소실의 구조주의적 이론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소실의는 원래 언어학자인데 언어 단위는 이항 대립을 수단으로 하여 의미나 가치를 지니며 각각의 단위는 마치 바이너리 코드 안에서처럼 다른 용어와의 상호적 결정 안에서 기용이 된다고 소개를 합니다. 모순되는 관계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소실에는 어떤 기호의 의미는 그 맥락과 그것이 속하는 모임에서 발생된다고 입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두 대립상에서 하나는 다른 것에 대한 지배적인 역할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언어 단위를 이항 대립으로 분류하는 것은 상상적인 순서, 피상적인 의미와 종종 같이 편향되고 민족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피트포리는 의미에 지배하는 것을 돕는 대립상의 부수적인 단계를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웅과 악당이라는 개념은 선한, 악한 또는 멋진, 추한, 사랑받는, 혐오되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대립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하나의 부류에 속하는 데리다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항 대립의 해체를 말하고 있는데 이항 대립이란 서양 철학의 창시자인 플라톤 이후에 서양 철학의 전통이 되어가고 있는 양자 대립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과 육체, 남자와 여자, 서양, 동양, 백인, 흑인, 신, 인간과 같이 두 요소를 서로 대립시키면서 이 대립을 통해 데피니션, 즉 정의를 하고 질서를 잡고 규칙을 발견하는 철학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리다의 주장은 이렇게 양자 대립으로 몰고 가는 이항 대립이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현실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고 또 양자 대립을 수평적이 아닌 수직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수직적 비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정신과 육체를 대립시키면서 정신은 우월한 것이고 육체는 저열한 것이며 남자, 여자를 비교해 남자는 탁월하고 여자는 열등한 것으로 또 서양과 동양을 비교하면서 서양은 뛰어나고 동양은 후진적이라는 식으로 비교하는데 이는 상대되는 것들 간의 우열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라면 데리다 이전의 서양의 주류 철학자들이 내놓은 도그마에 가까운 주장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리다의 이항 대립 해체 주장은 미국 대통령의 선거 말고도 곳곳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성적 우수상을 여학생들이 거의 독차지하는 모습은 이미 대학가의 익숙한 풍경입니다. 판검사 임용 비율에 있어서도 2007년 이후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역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등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 탓이지 남녀 간의 속성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랫동안 서양 사회를 지배해왔던 오리엔탈리즘 역시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짧은 산업화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진 국가들을 능가하는 놀라운 기술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양권의 유명부신 경제 성장은 이미 서양 사회의 기감이 된 지 오래고 머지않아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동양 3국이 세계 경제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것이 이제는 전망이 아닌 현실로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희망, 인문학에서 묻다 중에서 신동기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서양 철학자들이 만들어왔던 동양은 열등하고 서양은 우수하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 날조된 엉터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관계 역시 뇌생리학의 발전과 한계, 대립관계를 서서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육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단순히 정신을 담아두는 그릇에 불과한 존재로서 열등하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정신 나간 행위에 해당됩니다. 흑백만이 아닌 회색지대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피부 색깔 차이는 글자 그대로 색깔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성이 보다 당당하게 남성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사회 구석구석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플라톤의 잘못된 이항 대립을 통쾌하게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신동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이항 대립 또는 이항 시스템을 통하여 상상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상상제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상으로 존재하고 그 상은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가 보완해주거나 또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횡적으로 또는 때로는 정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항상 상상제도로 이루어진 입장에서 다른 하나는 상대를 위해서 존재하고 상대가 있음으로써 존재 가치를 더욱 빛날 수 있고, 또 상대가 모든 존재의 목적이 상대에게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상상제도라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바로 이항 대립 또는 이항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